안녕하세요. 청담탑 정형외과 김재중. 전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죠? 오늘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아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요즘에 테니스나 이 골프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병원에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팔꿈치가 아픈 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 이제 팔꿈치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중년 여성분이 많이 오게 되는데, 다 팔이 이제 전반부, 이제 전완근 근육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많이 잡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이 느낄 때는 팔꿈치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만 보통 팔이 아프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외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외측 상가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과 내측 상가염이라고 하는 이제 내측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병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흔한 걸로 같습니다. 실제 이제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 꼭 운동을 하지 않아도 팔꿈치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왜 테니스나 골프를 하지 않는데도 팔꿈치가 아파져서 병원에 오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 명칭이 처음에 지어진 게 이제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테니스 치는 사람이나 골프 치는 사람보다 일반 가정주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병이 지어졌던 게 결국에는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결국 이 앞쪽에 전완근이 이제 엎침과 뒷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만성 염증으로 바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으로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엎침, 뒷침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 여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인 가사용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 인체는 몸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초기에는 다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회복하는 게 몸이 낫고 또 생기고 또 낫고 이제 반복적인 자극 때문에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바뀝니다. 만성 염증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부착 부위에 만성 염증이 바뀌면서 낫게 하는 세포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되고 낫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면 초기에 내원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면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데, 좀 내원 시기를 놓치거나 이미 만성화돼서 내원했을 경우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상가염, 외상가염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아파서 바로 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진통소염제라고 하는 약을 먹고 물리치료만 받아도 금방 낫고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발생 원인을 생각해 보면 반복적인 자극 때문에 이제 계속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보통은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원장님은 보통 이제 환자분한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초기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팔꿈치 외측과 내측을 일단 만져봅니다. 만져봤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럴 때는 염증이 많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염증을 좀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소염제 주사라든지 이런 치료를 먼저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질환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힘줄이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재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프롤로 주사 이외의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예방에 대해서 꼭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골프를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 칠 때 이 내측 상가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동작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채를 이제 가파르게 내리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손목이 과신전 상태로 공에 맞기 때문에 이때 이 힘줄에 무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채를 잡아당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이 스윙을 하면서 뒷땅을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딱딱한 땅을 내려치면은 그때 또 힘줄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뒷땅을 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셰프트가 너무 딱딱하면은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한두 단계 정도 부드러운 단계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피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급성기에는 이제 통증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피하는 게 좋아서 병을 딴다든지 문고리를 돌린다든지 당연히 빨래를 짠다든지 그런 것도 좋진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팔꿈치가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 들 때도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피할 수는 없긴 한데 이제 계속 그런 이제 통증을 유발할 만한 행동들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보면 이제 김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손을 가신전되게 되면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쪽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운동할 때 조금 더 이제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아픈 데는 팔꿈치지만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환자분들이 아니 아픈 데는 팔꿈치인데 왜 손목을 쓰지 말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아픈 곳은 팔꿈치지만 이 손목으로 가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손목을 안 써야 팔꿈치에 있는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이 힘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들이 있는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에 대한 운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테스트를 먼저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기 때문입니다. 걸레를 짜거나 뭔가를 집어 올릴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골프 엘보 같은 경우 셀프 테스트는 밀어주시는 거, 밀어주시고 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해보면서, 혹은 바깥쪽으로 짜주는 동작을 해보시면서 먼저 좋은지 안 좋은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측 상과염은 손바닥을 위로 했을 때 바깥쪽 외측을 이완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시중에 팔고 있는 근막 이완 도구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더 찾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되겠는데, 각도를 직각으로 가깝게 하실수록 강도가 강하고, 얕게 해주시면 강도가 약합니다. 이 근육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이렇게 잡으시고 팔을 돌리다 보면 작은 밴드 하나가 느껴지실 겁니다. 내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찾기 어렵다 하실 때는 잡으시고 손목을 돌려주시면 밴드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팔꿈치 관절 근처는 염증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컨택을 자제해 주시고, 거기서 조금 먼 근육 쪽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 동작은 5분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강화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동작의 경우 다른 헬스 운동과 다르게 재활 운동은 느려주는 수축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의 재활 운동의 경우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리실 때는 반대손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 느려주시고 반대편으로 올려주시고, 동작은 3초 정도 소요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이 동작을 10개씩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 중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강화를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같은 경우 악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악력기를 이용해서 악력 강화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마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방법을 다시 실시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 완화가 있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전후 테스트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